2년간 치밀한 준비 끝에 시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은 희천 땅의 며느리. 시아버지가 죽은 지 만 두 돌이 되는 제삿날에 마침 읍내에 큰 장이 섰다. 며느리는 몸을 떨쳐 몰래 나아가 저작거리에서 원수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고는 원수의 배를 갈라 간을 뽑아낸 후 돌아와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렸다. 조수 3. 취재기. 지금의 평안북도 희천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름 모를 안악의 살벌한 복수극인데, 당대의 문인인 조수삼이 추재기의 원수를 갚은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수록했습니다. 이 안악의 삶은 고단했는데 시집 온 지 5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는 남편이 죽은 후 태어난 2살 난 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인하고도 약 서너 해 동안 자식이 없었던 셈이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미움을 받던 조선 사회에서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는데,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시아버지가 이웃 사람에게 칼로 살해당하고 맙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마땅히 관아에 알려야 했지만 안악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신분이 낮고 힘없는 안악은 관아가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관아에서 살인자에게 적당히 벌을 내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애초에 거부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무튼 그래서 안악의 시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안악은 조용히 시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고 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안악은 시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원한이나 원망을 가슴속에 담은 것 같지 않았고, 살인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비 없는 자식을 둔 과부가 자기가 두려워 잠자코 있는 것으로 판단해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는데, 안악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는데, 며느리는 매일 밤 몰래 칼날을 서리빨같이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러고 자세를 잡고 칼을 휘두르며 찌르는 훈련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는데, 조선시대의 가장 통속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유충열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 더 무서운 법. 안악은 살인은 오직 살인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살림밖에 몰랐던 안악은 자신이 칼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하며 기회를 노린 것이다. 2년이라는 시간이 꼬박 필요했던 이유다. 그러고는 마침내 시아버지가 죽은 지 만 두 돌이 되는 제삿날에 그 칼을 이용해 살인자를 죽인다. 원수의 배를 갈라 간을 잘라내어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는 것으로 복수를 완성한다. 술의 모는 소를 채찍질하여 원수 정한담에 사지를 찢어놓자 장 안의 모든 백성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토막난 시신을 올려놓고 간도 끄집어내어 씹기도 하고 살도 잘라 먹어보며 유충렬의 높은 덕을 칭송하였다. 유충렬전. 상당히 괴기하고 엽기적이며 잔인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입니다. 비록 허구이지만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도 주인공이 부모님의 원수를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기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인공의 복수를 주위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행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법보다는 공동선에 의한 악의 처벌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원수의 간으로 시아버지의 제사를 마친 안악은 이웃 사람을 불러 사실을 알리고 관아로 가서 자수를 하는데, 안악은 정상이 참작되더라도 살인에 따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에서 규정한 살인에는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워 사람을 죽인 모살, 고의로 죽인 고살, 싸우다가 죽인 투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이 되어 죽인 희살, 다른 사람을 잘못 죽인 오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은 과실살, 위력을 써서 사람을 죽게 한 위핍치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희천 땅 안악의 살인은 모살인데, 이 경우 주동자는 참수형에, 도움을 준 자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안악의 살인이 피살된 시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부모나 부모가 피살되었는데 흉포한 살인을 한 자를 그 자손이 마음대로 죽이면 곤장 60대에 처한다. 그 즉시 죽인 경우 죄를 논하지 않는다. 대명률직해. 마음대로 죽인다는 말은 바로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이 복수를 내세워 멋대로 원수를 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모살이어도 복수로 인한 살인은 정상 참작을 해서 처형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 2년이나 계획을 세워 실행한 안악은 이 법에 따라
최소 곤장 60대를 맞아야만 했지만 관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악을 효성스러운 며느리요, 의롭고 열을 지킨 여성으로 판결하고 용서해주는데 조선을 지배한 효 이념은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마저 용서하고 높이 평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근래의 복수 사건에서는 본 사건에 관해서는 캐묻지 아니하고 오직 열과 절만을 인정하여 대개는 불문에 붙이고 있다. 이는 큰 패단이다. 심지어 피사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사사로이 원수로 지목하여 공공연히 복수하는 자도 있으니 어찌 작은 걱정거리이겠는가? 정약용, 흥음신서. 정약용은 복수를 위한 살인의 패단이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 유교 이념만 잣대로 할 경우 그것을 핑계로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살인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법을 늘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건의 본질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지적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천 땅의 안악은 법을 이용할 마음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는데 무식하고 힘없는 여성으로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의 복수만 가슴에 새기고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머뭇거리지 않아 조수삼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안악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칼을 갈며 가을 매가 재빠르게 끈을 벗어나 사냥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네. 원수의 머리를 자르고 간을 씹어 시아버지 원수를 갚고는 스스로 마을 사람에게 알리고 관아에 자수했네. 조수삼이 지은 연작 시집 취재기. 조수삼이 지은 연작 시집 취재기. 취재기는 조선 후기 조수삼이 지은 한시 연작 시집인데 형식은 칠원절구이며 작자의 문집인 취재집 권칠에 수록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서술 방식은 간단한 소전과 함께 기이한 일을 기록하는 형식인데 칠원절구가 중심이고 시제 밑에 주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조수삼은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도시 하층민들에 관한 일화로 거지 기생 노비 상인 도둑 이야기꾼 등을 포함해 많은 등장인물을 읊었습니다. 재미있는 풍물 일화 인물에 대한 70여 편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이야기꾼인 전기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유일한 문헌으로 전기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은 동문 밖에 사는데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과 같은 전기이다. 초일일에는 제1교 아래에 앉아있고 2일에는 제2교 아래, 3일에는 배옥에, 4일에는 교동 입구, 5일에는 대사동 입구, 6일에는 종로 앞에 앉아있어 7일이 걸린다. 다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는 올라오는데 한 달이 걸린다. 매달 반복하며 채 길기를 잘하였다. 전기수의 곁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있고 긴박하여 들을 만한 구절이 되면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읽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그 다음이 듣고 싶어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일컬어 요전법이라 한다. 홍천에 있는 며느리 고개. 한편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로 홍천의 며느리 고개 이야기가 있는데 홍천읍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국도를 따라 12km쯤 가면 며느리 고개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해 봄날이었는데 사돈집에 다녀오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역 넘어 외톨아진 고갯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목이 울창하고 그 밑에 성황당이 자리잡은 산무르턱에 이르렀을 때 시아버지는 나귀 등에 얹었던 집신꾸러미가 없어진 것을 보고 며느리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며 고개를 되돌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집신은 없었는데 시아버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부랴부랴 며느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해 저문 골짜기를 향해 아가야, 아가야 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며 산길을 헤맸는데 아무리 불러도 애절한 목소리만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뿐 고개는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발길을 돌리려고 나귀 곱비를 잡아 당겼으나 이상하게 나귀 발굽이 아무리 당겨도 떨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나귀를 뒤에 두고 고갯길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 며느리는 산도적에게 잡혀갔다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도 하는 말만 전해질 뿐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고개를 며느리 고개라 불렀다는데 언제부터인가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 고개 마루턱에 이르면 나귀 발굽이 떨어지지 않거나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전해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이 고개를 넘지 않고 60리 길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은 2년간 치밀한 준비 끝에 시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은 희천 땅의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